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육군미사일 사령부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사거리 800km 범위에서 최대 2톤 이상의 탄도 중량을 가진 초정밀, 고위력, 다종화된 미사일을 개발. 유사시 북한의 핵심 시설을 무력화하는 대량 응징 보복의 주요 전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군의 한 소식통이 9일 전했다.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탄도 중량은 완전히 해제됐으나 사거리는 800km를 넘지 못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 로켓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로켓 개발과 생산이 가능해졌다. 인공위성 발사 등 우주 개발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전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로켓 개발은 산업용이든 군사용이든 가리지 않고 한미 미사일 지침의 통제를 받아왔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미국의 박정희 정부의 미사일 개발 포기를 압박하던 1970년대 말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사거리 180km, 탄도 중량 500kg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한미는 세 차례 개정을 통해 한국의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 사항을 점진적으로 완화했으나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로켓 사용 등에 대해선 여전히 제한이 남아있었다. 기존의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로켓의 총력적, 즉 로켓 엔진의 총 에너지 양을 100만 파운드 초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추력 7톤 규모의 소형 로켓밖에 만들 수 없었다. 2013년 1월 발사된 나로호의 2단 고체 연료 로켓 수준이다. 그런데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총력적이 이보다 50배 이상 되는 5천만에서 6천만 파운드 초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우주 발사체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허한일 충남대 교수는 액체 연료 로켓과 고체 연료 로켓을 각각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개발한 액체 연료 로켓에 고체 로켓 부스터를 추가할 경우 더 손쉽게 로켓의 힘을 키울 수 있고 또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를 섞어서 로켓 엔진을 구성할 수도 있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다양한 우주 로켓을 좀 더 경제적인 방식으로 개발할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은 군사용 탄도미사일에도 활용될 수 있어 이번 지침 개정은 군의 미사일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액체 연료 로켓은 발사 전 액체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반면 고체 연료 로켓은 즉시 발사가 가능해 군사적 이점이 크다.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현무-2와 현무-4도 모두 고체 연료 로켓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규정 800km 해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주발사체용 고체 연료 로켓 사용 제한이 풀림에 따라 이 사거리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 우주발 사용 로켓 개발을 통해 나중에 사거리 제한이 풀릴 경우 800km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군 당국자는 이번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추가 개발 및 성능 개량 등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군사위성 개발로 군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 발전, 우주산업 발전 토대 마련, 한미동맹의 진전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리는 아직 군사용 정찰위성이 한 개도 없는 등 주변국에 비해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 부족하다며 그러나 우리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적에도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우리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飛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군 당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군사 정찰 위성 5개를 보유하기 위해 425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김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주산업 인프라가 개선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괴물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국산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의 사거리를 300에서 500km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이 4에서 5톤 이상으로 늘어나 지하 깊숙이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로중 등 강대국은 물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1톤 수준이어서 4에서 5톤 이상 수준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것에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26일 정부 및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몇 차례의 시험에 실패한 끝에 현무-4 미사일 시험에 사실상 성공했다. 현무-4 존재가 외부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3월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3월 24일 충남 태안안흥 시험장에서 현무-4 두 발을 시험 발사했지만 한 발은 실패했다. 그전에도 비행거리를 줄여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무-4가 무기 상식을 깨는 가분수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길고 엔진 추력도 강하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5에서 10톤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은 엔진 추력 등을 감안해 500kg에서 1톤가량의 탄두를 탑재한다. 2톤 이상의 탄두를 달 경우 머리가 너무 무거운 가분수 미사일이 돼 안정적으로 비행하기가 어렵다. 정확도도 그만큼 떨어진다. 그럼에도 국방과학연구소가 탄두 중량 1톤 이상의 괴물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것은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로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정은 벙커를 비롯한 북한 주요 지휘소 등 북한 지하 전략 목표물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다. 우리 공군은 이미 미국에서 도입한 GBU-18 벙커버스터 정밀유도 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걸프전 등에서 활약한 무기로 철근 콘크리트는 6m, 일반 토양은 30m 이상 관통해 들어가 폭발한다. 미국은 재래식 무기 중 가장 강한 관통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GBU-17 MOP 벙커버스터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중량 14톤에 탄두 중량도 2.4톤에 달해 철근 콘크리트는 강도에 따라 8에서 60m를 관통할 수 있다. 유사시 미군은 B-2 스텔스 폭격기에 GBU-17 두 발을 탑재해 북한 주요 지하시설을 폭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무기도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있는 북한의 일부 전략 지하시설은 파괴하기 힘들다고 한다.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B-61-12 신형 전술핵 폭탄은 북한의 어떤 지하시설도 파괴할 수 있지만 핵무기여서 실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거의 모든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국산 괴물 미사일을 개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괴물 미사일 현무-4가 정상적으로 비행해 목표물에 정확히 떨어지도록 하는데 시행착오를 여러 차례 겪은 뒤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4는 원래 최대 사거리 800km일 경우 2톤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설계됐지만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 사거리를 300에서 500km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이 4에서 5톤 이상으로 증가한다. 유사시 우리 중남부 지방에서 평양을 때릴 경우 500km짜리 미사일로도 충분히 타격이 가능하다. 4에서 5톤 이상 탄두로 평양 주석공이나 인근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벙커를 때릴 수 있다는 얘기다. 현무-4의 탄두 중량이 무거운 것은 일반 고폭 탄두가 아니라 지하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 텅스텐 합금 등 중금속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무거운 탄두가 일반 폭탄보다 훨씬 높은 100km 이상의 고도에서 마하 5에서 6 이상의 고속으로 떨어져 충돌하기 때문에 미국제 벙커버스터 폭탄보다 지하 깊숙이 들어가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지구의 운석이 충돌할 때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무-4가 북한이 미사일 시험할 때 쓰는 방식인 고각발사로 발사해 마하 10 이상의 고속으로 충돌,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고각발사 방식은 아니며 웬만한 전술 핵무기와 비슷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군이 운용 중인 현무-2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도 500kg에서 1톤이었다. 현무-4가 이를 뛰어넘는 탄두를 달 수 있게 된 데엔 지난 2017년 미사일 지침 개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800km 미사일의 최대 1톤 탄두를 달 수 있고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해 사실상 탄두 중량 제한을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의 탄두 중량 제한 철폐는 우리 군 관계자들도 반신반의했던 사안이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종전 미국의 행태로 봤을 때 탄두 중량 제한 철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안이었다며, 하지만 크게 결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우리가 잘 활용해 끌어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무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중 지대지 미사일에 붙는 이름이다. 국방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뜻이다. 현무 계열 미사일은 현무-2A, 현무-2B, 현무-2C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등이 있다. 현무-3 순항미사일은 사거리를 1500km로 늘릴 수도 있어 북한은 물론 유사시 중국이나 일본의 목표물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유사시 북한 주요 목표물에 대해선 현무-3보다는 현무-2 탄도미사일이 주로 활용된다. 현무-2가 현무-3보다 훨씬 빠르고 탄도 위력이 크기 때문이다. 현무-4는 최종 검증 단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쯤부터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현무-4 개발로 한국군은 유사시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현무-1, 현무-3 세 종류의 탄도미사일로 북한 핵미사일 기지, 지휘소, 장사정포 진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됐다. 2톤 탄두를 탄 사거리 800km짜리 미사일로는 북중 국경 인근 지역에 있는 북지하 미사일 기지와 지하 군수공장 등을 파괴할 수 있다. KTSSM은 사거리가 150에서 200km로 짧은 편이지만 정확도가 1에서 2m에 불과할 정도로 높다. 주로 DMZ 인근의 북장사정포 갱도진지 파괴용으로 쓰인다. 군 소식통은 현무-4 개발로 한국군은 김정은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는 대량응 진보복의 가장 유력한 수단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오는 8월 6일로 창설 5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 국산 무기 개발의 총본산이다. 현무-4 외에도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래전과 북한, 주변 강국 위협에 대비한 전략무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 강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각종 전략무기를 개발해온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처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탄도, 순항미사일 등 비밀 전략무기를 개발해온 연구원들은 정년 후 재취업도 어렵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북한 김정은은 ICBM에 장착되는 백두산 엔진 개발에 성공한 과학자를 업어주기까지 했다며 현무-4 등 전략미사일 개발자들은 일종의 국가 전략자산으로 간주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현무-4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을 공개적으로 축하했습니다. 기존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도 없었던 터라 배경을 두고 말이 있었는데요. 저희 SBS 취재 결과 지난달 15일에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개발 성공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00km를 날아가서 지하 100m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